자, 328페이지에 있는 솔리드웍스 책 328페이지에 있는 요것을 연습할 텐데요. 어제 작업한 것들 중에 이동조라는 것도 있었고요. 샤프트 바이스 공호라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요 샤프트 공호 바이스 요거를 열어서 이야기할게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이 파트 파일 요거 저장된 거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 있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요걸 가지고서 328페이지에 있는 도면화라는 솔리드웍스의 기능을 하나씩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 328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새 도면을 여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거를 따라서 한번 해볼 텐데 컨트롤 N 눌러 볼게요. 컨트롤 N 눌렀을 때 동글뱅이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새 문서를 클릭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파트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가라는 거로 이야기해 놨어요? 도면이요. 그래요. 도면으로 가라고 해놨죠. 요거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 규격 시트를 정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표준 규격 시트 이거하고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이거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표준 규격 시트는 회사에서 사용할 때처럼 어떤 양식을 기본적으로 A 계열의 양식을 맞춰 놓은 거에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요거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축의 경우는 이게 가로 방향 길이가 제가 봤을 때 이거 297보다 이게 훨씬 짧죠. A4로 하는 게 적당하겠어요. 근데 A4로 하려고 치면은 폭이 가로가 210 이렇게 되고 297 이게 가로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용지 방향이 문제라는 거죠. A4로 할 경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표준 규격 시트에 A4를 1번 먼저 한번 클릭했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요거 한번 클릭하면 210에 297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요거를 양쪽으로 바꿔서 기입해주면 내가 원하는 가로 방향으로 긴 A4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는 세로 방향이죠. 요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누르죠. 어때요? 가로가 210으로 되어 있죠. 이걸 297 세로가 뭐로 되어 있어요? 297로 되어 있는 걸 210 미리 보기에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잘 되죠. 그러면 확인. 자, 이게 우리가 용지를 이렇게 맞춘 셈이에요. 물론 일단 화면이 좀 이상할 텐데 여기서 일단은 이 화면 좌측에 보시면 프로퍼티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뜨는 거를 저는 주로 속성창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프로퍼티 매니저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속성 관리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속성 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속성 창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물어보는 거는 삽입할 파트나 어셈블리
용지에다가 2D에다가 도면에다가 넣어야 될 파트 파일을 뭐 선택하실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선택하는 가 좋겠냐면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시는 게 좋겠어요. 찾아보기 버튼 눌러가지고 여러분 바탕화면에 작업하는 폴더 만들어 놨죠? 거기에 샤프트 다시 바이스 05 요 파트 파일을 찾아주시면 돼요. 찾으셨나요? 요거 찾아놓고 요건 팁인데 그 뭡니까 우측 상단에 미리 보기 창을 표시합니다. 요거 눌러주면 3차원 형상일 경우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 MS 윈도우의 응용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미리 보기 요 버튼 누르면 3차원 형상들은 이렇게 미리 보기 보여주는 좋은 기능이 숨어 있어요. 요건 팁이었어요. 요런 거. 자, 그러면 이 샤프트 다시 바이스 5를 열기 해볼게요. 네. 제가 이 커서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샤프트 요 축 부품이 가상의 윤곽선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속성창에서 스크롤을 내리면은 방향이라는 항목 중에서도 쭈르르륵 내려가서 미리 보기라는 요 체크박스를 켤 수 있나요? 요거 켜보고 커서를 이렇게 빼보세요. 아, 내가 그렸던 거가 외형선 위주로 표시되는 것처럼 되나요? 그러고 여기에서도 더 내려가면은 표시 유형들이 마치 디스플레이 아이콘처럼 표시 유형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기본값 뭐로 돼 있어요? 은선 제거, 가운데 거 은선 제거로 돼 있어요. 요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일단 클릭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시트 배열 사용이기도 해요. 배열 항목에,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 봅니다. 가운데다 클릭해 봐요. 커서를 뺐더니 어머, 투상 뷰를 또 추가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여기서는 다른 거 더 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종료하세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선택 취소, ESC 요 눌러서 종료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베이지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과 깜장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이 좀 달라요. 보이죠? 제 거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다르게 되어 있는 분, 네, 그런 분들은 요거를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뭐냐면 디자인 트리 도면 기능의 디자인 트리에 보시면 시트라는 게 있죠. 이 시트가 용지에 대해서 모든 거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속성이라는 항목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용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 자, 요거 눌렀더니 시트 1이라고 되어 있고 배율은 몇 대 몇이에요? 이거요, 축척입니까? 현척입니까? 배척입니까? 현척이에요. 오케이. 삼각법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까만 테두리가 베이지 색깔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이 됐죠? 네, 요게 좀 이 버그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웍스에서 2D 도면 작업할 때는 반드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속성 들어가서 배율이 1대1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용지를 A4로 지금 했는데 여기에 추가할 형상을 이거보다 큰 애를 용지보다 큰 애를 여기에 추가하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막상 용지에다가 들어갈 때는 모델이 이렇게 뷰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웍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용지에 맞춰서 자동으로 축척으로 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또는 용지 사이즈가 A3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객체가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커져 버려요. 이거는 뭐예요? 축척이에요? 뭐예요? 배척이죠. 확대된 거를 배척이라 그래요. 실제 길이를 이쪽에 놓고 도면에 표시한 거를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우리는. 자, 그러면 잠시 또 퀴즈. 자주 사용하는 축척이나 자주 사용하는 배척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 중에서 축척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2대1이 있고 또 10대1이 있고 그 다음에 13대1이 있어요. 뭘까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 13대1. 요거 어떻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2호땡 그죠? 네, 2, 5땡 요렇게 되는 거죠. 1란 자주 사용하는 축척들이 2호땡 이렇게 돼 있고 배척의 경우도 2호땡으로 표시되죠. 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웍스는 자동으로 이게 삼각법이긴 한데 우리가 삼각법으로 가고 KS 이거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긴 해요. 설치하면서부터. 그런데 배율이 1대1로 나와야 되는데 2D에서 일단 모델 뷰를 하나 추가해 놓고 무조건 시트에 속성 와가지고 얘가 배척 또는 추척으로 바뀌어 있는지 보시고 현척으로 되돌려 놓으셔야 돼요. 요거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치수 다 넣다가 이게 배척이 됐었네. 1대1로 다시 되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그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이 요거 잘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한 겁니다. 주의하세요. 네, 현재는 1대1이라 문제는 없어요. 그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자, 이렇게 추가된 얘를 우리는 앞으로 도면 뷰라고 얘네들을 불러요. 요거 자체를 도면 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도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불러요? 투상도라고 불러요. 투상도를 삼각법으로 펼칠 때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투상도들을 그렇게 부르죠. 그거는 제도법의 이야기고 웍스 프로그램상에서는 얘를 도면 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호칭이 구분이 되나요? 그러면 이 도면 뷰에서 여러분이 제발 잊지 마시고 이 도면 뷰에서 마우스 우클릭 제발 하셔가지고 제발 하고 접선 항목으로 가서 역시 접선 숨기기
제발 좀 꼭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접선 숨기기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탄젠트하게 홀을 그려가지고 이런 원통 형상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탄젠트한 지점을 따라서 모서리선이 프로그램상에서 디스플레이 되는데 요런 거를 접선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에서는 얘를 표시할 때 이 접선을 표시하면 틀려요. 요렇게만 표시가 돼야 돼요. 이 접선이 표시되면 안 돼요. 요건 틀린 겁니다. 다른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요런 식으로 된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각진 모서리예요. 그래서 얘를 저는 여기를 각진 모서리라고 흔히 이야기했어요. 각진 모서리는 선을 그려주는 게 맞다고 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못딱이긴 한데 이거는 각진 모서리고 얘는 탄젠트한 라인과 호가 만났을 때 이렇게 탄젠트하게 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니 프로그램 상에서 접선 이거를 디스플레이 해주더라도 우리는 제도법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접선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모델 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접선 숨기기 있나요? 했나요? 네. 지금 현재는 얘에서는 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긴 없어요.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을 처음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모델 뷰를 갖다 놨다.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모델 뷰를 갖다 놨다. 1대1인 걸 어디서 봐요? 시트의 속성. 시트의 속성에서 배열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뭘 확인하라고요? 접선 숨기기. 이 두 가지는 제발 기계적으로 해주세요. 기계적으로. 자, 그러면 이 주의사항 말씀드리는데 안 적고 나중에 까먹어가지고 쌤 언제 그랬어요 따지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주의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이것도 까먹어서 제 목만 아프게 만들어요. 죽겠어요. 자, 우리가 이 CAD로 앞에 오전에 요거를 마무리했는데 이거는 투상도가 제도법의 이야기죠. 투상도라는 표현은 제도법에서 투상도라는 이야기는 제도법에서 하는 이야기죠. 제도법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일면 투상으로 끝난 거예요. 일면 투상으로 끝났어요. 즉 뭐만 표시된 셈이에요? 정면도만 표시된 거예요. 정면도는 또 뭐예요? 물체의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보기 방향을 사용한다 였어요. 그리고 치수가 가장 잘 설명 배치되는 것들이 정면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축의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배치해야 돼요? 가공 방향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되죠. 오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선반에 물려가지고 센터 구멍으로 선반에 물려가지고 가공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바이트 가공하는 공구가 이렇게 깎으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얘는 회전할 때 바이트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거를 막 깎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방향인 거예요. 즉
축과 같은 이런 길이 방향의 물체는 도면상에 투상도를 놓을 때 가로 방향으로 놓고 대원칙이 가로 방향으로 놓고 가공 방향을 고려해서 가공 시 우측에서부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축의 지름이 작은 것을 우측으로 표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웍스 따로, 이론 따로가 아닙니다. 이런 제도 규칙대로 우리가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저랑 방향이 다른 분 계세요? 오케이. 엉겹결에 여러분은 그냥 잘 한 거예요. 그러면 제도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축은 길이 방향으로 단면을 도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안 해요. 절대 온단면 안 써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내부 형상을 보여줄 때는 또는 키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거나 요럴 때는 부분 단면도를 쓰기는 하죠. 그죠? 자, 왼쪽에 보면은 이 암나사부 M4 깊이 15짜리 나사부의 깊이가 15짜리인 거 요거 우리가 구멍 가공 마법사로 뚫어 놨던 것인데 요거를 웍스에서 부분 단면으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 책의 내용보다 확 넘어가 버렸는데 뭐 일단 우리는 요거를 바로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는 스케치라는 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단면 사용한다 치면 무조건 스케치로 오셔서 스케치 탭에 있는 자유곡선으로 폐곡선을 그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습관적으로 앞으로 계속하도록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부분 단면의 경우는 특히나 이 축 부품도에서 부분 단면도를 쓸 때는 축 지름이 큰 것, 축의 외경이 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나누기 2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분 단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통 형상에서 내가 칼날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에다가 일부분만 이렇게 칼날을 집어넣어서 이걸 떼내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랬을 때 요것이 칼날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축지름이 큰 것의 2분의 1로 간다. 이때 이 지름이 큰 지름이죠. 요게 몇 파입니까? 12파이 아니었나요? 아이고 젊은 분들이 네, 12파이 맞습니다. 예. 그죠? 네. 그러면 요거 나누기 2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화면을 이렇게 저는 확대를 좀 했는데요. 익숙해지면은 요거 안 쓰겠지만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표시 유형을 요 뷰를 셀렉트하고 도면 뷰를 이렇게 선택하고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는 것이 이 뷰가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요 상태에서 표시 유형을 은선 표시로 바꾸면 내가 부분 단면을 어디까지 이렇게 폐곡선 잡아야 될지 확인이 되죠. 그죠? 자, 그런 거로 은선 제거로 다시 바꿔놓고 이 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폐곡선 어느 만큼 그려야 될지 확인이 됐으니까 자유곡선 갑니다. 자유곡선 가는데 얘를 이렇게 여기를 1번 찍고 2번을 여기쯤에다가 찍고 3번을 여기쯤에 찍고 이런 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4번을 여기쯤에 찍고 그 다음에 5번 여기 찍고 6번 여기 찍고 다시 되돌아가서 한 번 더 찍을 필요도 있긴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 갈 때 시작점인 1번으로 갈 때 동글뱅이 2개 끝점 일치 아이콘을 꼭 보세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폐곡선이 된다는 현이에요. 끝점이 일치돼서 폐곡선이 된다는 표시인데 이거 안 보고 그냥 클릭해봐야 부분 단면 안 생겨요. 폐곡선이 반드시 돼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좀 이렇게 바로 가면 되지만 좀 미심쩍다 그러면 한 번 더 찍어가지고 이렇게 와요. 동글뱅이 2개 생기는 거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이게 자유곡선이라고 속성창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뷰 레이아웃 탭을 가세요. 뷰 레이아웃 탭에 가가지고 부분 단면도 요거를 바로 눌러보세요. 그러면서 미리 보기가 부분 단면의 속성을 보면은 미리 보기 버튼이 있는데 요거 체크를 켜주세요. 어머, 이게 웬일이니? 뭐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단서로 이야기했던 거 뭐분의 뭐예요? 2분의 큰 지름, 축의 가장 큰 지름. 즉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12 나누기 2 분수를 입력하는 습관을 자꾸 키우라고 했어요. 암산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칙 연산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 해보세요. 나오나요? 쌤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래요? 가는 시선 표시 안 되고 있죠? 일단 확인 버튼 누르세요. 가는 시선 나오죠? 미리 보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이렇게 가는 시선이 마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얘를 샤프트 바이스의 5번이다 라는 걸로 SLD DRW 저장 버튼 눌러서 요 파일명으로 지정하면 SLD DRW 솔리드웍스 드로잉 파일 2D 파일로 자동 저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경로에다가 얘를 저장을 할게요. 파일 형식 확인하셨죠? 자, 저장.